네, 1월 13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공략주부터 10개 종목들 고일스탑까지 내일장 대비 전략 알차게 세워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위주로 알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내일장 대비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브리지텍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K뱅크 지분 모멘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K뱅크 상장이 좀 더 앞당겨진다고요? K뱅크가 네. 사실 상장이 한 2년 정도 뒤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네. 이제 뭐 오피셜로 나온 뉴스들은 올해 상장을 좀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상장 모멘텀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브리지텍이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그 부침이 심했었어요. 뭐 급등락도 좀 나오고 그래서 고점 기준 뭐 단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소기의 성과는 뭐 거뒀다 이렇게 자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고가 대비 2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앞으로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뉴스의 어떤 그 타이틀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뭐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이제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K뱅크 상장 관련돼서 이제 토스 관련주들도 사실 좀 잠잠하다가 이제 뉴스에 이제 타이틀이 뜨면은 막 상한가도 하고 하나투자 같은 경우에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그러는데 이 기업은 뭐 그냥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상장 이슈가 시장에서 많이 어떤 예의가 회자될 때까지는 갖고 가겠다. 그럼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때까지 좀 약간 횡보도 할 수도 있고 좀 약간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K뱅크 상장이 시장에서 뭐 본격 논의가 될 때는 지금 주가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리지텍 이 방송 보고 편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공략주 리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국순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00원 돌파했고 지금 네. 10,000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 다음 날 장중 고가 기준으로 한 17%가 넘게 상승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이슈도 안 나왔는데 사실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와인 그다음에 뭐 파메이트 관련돼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아직도 뭐 성장이 끝난 게 아니라 국순당 입장에서는 ING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들고 가셔도 되고요. 급락장이나 어떤 뭐 시장에서 좀 롤러코스터라고 얘기하는 장에서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요 종목만 말씀드리면 역시 고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순당은 계속해서 고다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공략주를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국산 핵앤슬러시 기대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핵앤슬러시라는 것은 사실 게임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는 단어거든요. 맞아요. RPG 게임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네. RPG는 이제 역할 대행 게임이거든요.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게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게 RPG 게임인데 RPG 게임의 일종인데 핵앤슬러시 뭔가 좀 세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네, 때려잡고 싸우고 그런 류의 어떤 뭐 역할보다는 조금 어떤 뭐 몬스터를 잡고 몹을 잡고 그런 게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뭐 디아블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할까요? 네, 궁금하니까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대유요? 자, 뭐 요즘에 사실 굉장히 유명한 단어 중에 앞에 두 글자만 있으면 앞에 땡땡만 있으면 굉장히 유명한 단어긴 한데 일단 뭐 이 게임 회사는 아닙니다. 게임 회사는 아닌데 이 앞으로 나올 이제 다음에 오늘 이제 오픈이 됐는데 서버 문제가 좀 있어갖고 약간 좀 노이즈가 있긴 했었는데 기대작이에요. 네. 게임사는 아닌데 만든 게임사는 이제 니즈 게임사라는 게임사고요. 이제 유통은 네이버 라인의 계열사인 라인 게임즈가 만들었어요. 그 라인 게임즈에 투자를 한 회사가 이제 조강, ILI, 대유 정도 되는데 이 조강 ILI보다는 대유가 훨씬 좀 개인적으로는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훨씬 나아 보여서 일단 대유를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게임인지 일단 이미지로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뭐 그 RPG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 이제 PC 모바일 둘 다 된 게임인데요. 뭐
보통 이런 그 몬스터들이 나오죠. 이게 몬스터인 거예요? 그렇죠. 뭐 주인공일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게임 동영상을 한번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디아블로에 필적할 만한 게 잘 만들어서 기대가 커서 그 사전 예약수가 3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자, 일단 동영상을 준비가 됐으면 한번 잠깐 보면서 어떤 게임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사는 아무래도 신작 게임 아니겠어요? 이제 우와. 나오는데. 네, 네. 이건 이제 약간 그 오프닝 영상 같은 그런 느낌인데 플레이 영상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외국에 디아블로가 있다라고 하면 국내에는 언 디셈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게임사들이 이런 신작 게임을 나눴을 때 기대치보다 못 미치면 주가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빠지고 네.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이런 앱 마켓에서 최상단의 게임 분야, 게임 쪽에서 굉장히 상단의 위치를 하면 주가가 당연히 급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일단 그 사전 가입자 300만 명이라는 것과 오늘 근데 좀 약간 아쉬웠던 게 서버가 좀 약간 불안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공식 오픈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네. 오늘 급등이 안 나온 게 차라리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우리는 이제 장 마감 후에 방송이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내일서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레이 영상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웰메이드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요. 주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여기 한번 기사에 나와 있는 오피셜 기사 타이틀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는 뭐 중국 텐센트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조강 ILI 대유, 대유의 이제 대주주가 조강 ILI거든요. 라인 게임즈, 라인이라는 건 이제 네이버의 라인 아시죠? 네, 카카오톡 라인, 그 라인의 계열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억 원 투자를 같이 했습니다. 직접 한 건 아니고 카이로스 KL이라는 이제 펀드가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카이로스 KL은 이제 대유가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합작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7억. 그다음에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다음 장 실질적으로 대유의 그 회사 관계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대유 회사의 관계 그 그림인데 이 맨 밑에 있는 카이로스 KL 사모투자 합자 회사가 이제 지분율 44%를 대유가 갖고 있다. 대유가 이 회사를 갖고 있고 이 회사가 라인 게임즈에 투자를 했다. 뭐 라인 게임즈를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을 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거 체크할 필요 없고요. 앱 그 스토어에서 이 게임 쪽에서 이 언 디셈버가 얼마만큼 순위를 차지하는지 우리 지연 앵커 뭐 척척 박사잖아요. 디셈버 뭐죠? 디셈버 뜻이? 12월이요? 12월이죠. 근데 언 디셈버라는 단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 디셈버 사실 무슨 뜻일까요? 아닌 12월? 12월이 아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13번째 13월이라고 이제 이 라인 게임즈 밝히고 있는데 여기 이제 게임 안에 13번째 신이 나와요. 그걸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지금 대유는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바닥이에요. 차트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 디셈버 아니더라도 대유는 지금 매수를 하시기에 그렇게 뭐 위험한 자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대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 대유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국산 핵 앤 슬래시 기대작 언 디셈버가 오늘 게임 서버가 불안정해서 주가가 뭐 지지부진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기회로 한번 오늘 공략해보자. 오늘 올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회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도 제시해 주시죠. 그렇죠. 대유 목표가 9,000원, 일단 손절가 6,000원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유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공략주는 무엇일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금리가 1% 오르면 3,500억 원 이득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기 마다 틀린데 뭐 5천억이라고 할 수도 있고 7천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최소네요. 미니멈으로 3,500억을 잡았고 요즘에 사실 빚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많이 좀 흔들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크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꼭 뭐 굳이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국내 증시도 예전에 미 금리라든가 국내 금리 올릴 때 2년 동안 주가가 더 많이 오른 적도 있긴 있었었거든요. 좀 한참 전이긴 하지만 그럼 금리 인상의 수혜주는 뭐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이제 그 걱정 인형이라는 그 CF 많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인형들이 나와갖고 막 걱정을 먹어. 네, 봤어요. 네. 그게 이제 메리츠 화재거든요. 맞아요. 이제 메리츠 화재가 가장 많이 핫하긴 한데 오른 거를 뭐 추천을 드리자니 좀 그렇고 그렇죠. 일단은 안정적으로 어떤 저점에서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공개 바로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자, 하나생명입니다. 네. 우리 지연 앵커께서 혹시 뭐 SNS 하세요? SNS 하냐고요? 예.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저는 사실 그 SNS가 없으면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진 않아요. 너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지 말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그 나라의 어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빌딩들, 제일 높은 빌딩들 있잖아요. 그 네. 빌딩들은 다 보험회사예요. 진짜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는 신용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높은 건물을 갖고 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이제는 깨졌지만 네. 얼마 전까지 제일 높은 건물이었던 게 63빌딩이었잖아요. 63빌딩이 이제 하나생명이잖아요. 네. 자 근데 보면은 한 줄 한 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시기에 영업이익이 급증을 한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실질적으로 도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나생명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이 금리 인상을 하면 왜 보험주들이 좋냐 이 얘기는 1시간 동안 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보험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내는 그 타는 보험금 말고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를 갖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뭐 투자 듀레이션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식이나 이런 거는 손을 못 대고 거의 다 채권에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을 하면 채권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던데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은 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대부분 채권이라는 건 만기 시기에 똑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지연 앵커께서 누군가 내가 올해 말에 10,000원 줄게 네. 이 10,000원 주는 채권을 사라. 그럼 그걸 7,000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 9,000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 싸게 사면 좋죠. 7,000원에 사는 게 좋죠. 네. 이게 바로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가 채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채권을 싸게 살 수도 있고 새로 발행된 채권들도 굉장히 좋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주들이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RCB 비율 리스크보다는 메리트가 크다. RCB 비율이라는 건 최근에 아마 보험주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RCB 비율이 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금을 이제 만기가 돼서 다 타가는 걸 예상을 해서 보험회사들은 그만큼 현금을 축적을 해야 되는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약간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서 보험회사들한테 좀 약간 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는 있긴 합니다만 그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보다는 지금 보험주들의 메리트가 더 큰 편이고요. 그럼 작년서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그럼 작년에 하나생명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9년도, 20년도 작년인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19년도에 494억, 그다음에 재작년에 376억, 작년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9,277억.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오르네요. 사실 그 보험사들은 아주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든가 아니면 갤럭시가 많이 팔리면 갑자기 실적이 막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보험사들은 사실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좀 뻔하죠. 이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손해율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금리가 작년서부터 올랐는데 벌써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 금리 올랐는데 네. 제가 아까 1% 오르면은
미니멈으로 3, 4천억 돈을 번다.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진짜로. 그런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을 걱정하는 기간에 하나생명 좋은 좀 투자의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잠깐만 좀 보고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100번 설명 필요 없고 차트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한테 좀 약간 가려져 있긴 한데 옆으로 좀 비켜서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은 좀 잡은 듯한 느낌이에요. 바닥 잡고 저점을 높이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흐름. 최근에 폭락장에서 거의 영향이 없는 듯한 느낌이고요. 사실 메리츠 화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메리츠 화재를 제가 추천을 못 드린 게 항상 보고 있었는데 매주 목요일만 오다 보니까 한이 되는데 하나생명이라고 그만큼 못 오를까? 절대 아닙니다. 오를 수도 있고 역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생명 뭐 급등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뭐 시장이 폭락을 해도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의 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하나생명 소개해 주셨습니다. 메리츠 화재보다 더 아니면 뭐 메리츠 화재만큼 오를 수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실까요? 네, 하나생명 목표가 일단 4,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뭐 지금 3,300원인데 4,000원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뭐 30%가 넘는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약간 미니멈으로 잡긴 했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굉장히 롤러코스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흐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네. 때 안정되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 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3,000원, 하나생명 가격 전략 제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땠는지 이제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네, 2, 3위에는 애플카, 신약, 임상 자리했고요. 방산주도 오늘 자리했습니다. 2차 전지, 알루미늄, 그리고 리오프닝도 자리를 했고요. 오랜만에 편의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매드팩토, 위메이드, 파란불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 살펴볼게요.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오늘 6% 좀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벤츠 전기차 부품 공급 모멘텀과 또 애플카 협력 가능성, 이 두 모멘텀에 힘을 입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내일은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고 의견, 뭐 스탑 의견, 고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간다는 것도 아니고 스탑 의견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니고 우리는 단기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네. 저는 이 LG전자를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현대 기아자동차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애플카 하면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 후유증을 아직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밈이었습니다. 그냥 밈이었는데 LG도 사실 지금은 뭐 반반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LG 정도의 시가총액 종목이 계속 앞으로 오르려고 하면 사실 이 뭐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LG는 한 4개 분야 정도가 사업 분야가 있죠. HN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월풀을 제끼 홈 가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규모도 제일 크죠. 그다음에 VS, MS가 있는데 VS가 바로 VS의 V는 아마 비클이 될 텐데요. 이 전장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S는 이제 BS죠. BS는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LG 이노텍 관련 부분이 한 18%, 그다음에 가전이 30몇 %, 그다음에 VS, BS가 10% 정도씩 되는데 아직은 이 BS 부분이 적자긴 해요. 근데 이런 모멘텀들이 좋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LG전자 정도 되는 시총이 올라가려면 우리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BS는 아직은 좀 적자인데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입장이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BS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뭐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봐도 되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아직은 좋아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LG전자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러한 어떤 뭐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에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뭐 벤츠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으니까 예전에 그 테슬라가 LG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실제로 자동차 만들기 전에 야 우리 자동차 만드는데 LG 니네가 우리 여기 가운데 아이패드 같은 거 들어가게 만들 건데 한번 만들어 볼래? LG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니네가 그 차 몇 대나 팔라고
안드로이드 있죠. 네. 지금 우리 핸드폰 쓰는 안드로이드. 네. 안드로이드가 삼성 찾아왔어요. 구글로 들어가기 전에 삼성전자 찾아와서 우리 앞으로 스마트폰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할 건데 삼성이랑 같이 좀 하고 싶습니다. 야, 우리 박사급 연구원만 해도 니네 전체 직원보다 더 많아. 꺼져. 진짜 쫓아냈습니다. 진짜로 안 했어요. 만약에 그때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삼성은 뭐 얼마나 가 있을까 정말 궁금할 정도로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좀 경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북한 때문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굉장히 주주에 친화적이진 않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LG전자를 정리를 하면 일단 가전 분야는 지금 뭐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쁠 수는 없는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 어떤 고급 라인들을 오브제 라인들 많이 만드니까. 현대의 제네시스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휴대폰 사업 부분 접은 거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지만 앞으로 좋아지려면 LG이노텍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LG이노텍의 부분이 LG전자에서 18%를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전장 쪽 VS 사업 분야에서 얼마만큼 뭐 퍼포먼스를 내냐인데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직은 미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뭐 부작용이 오거든요. 아무튼 지금 나쁘게 LG전자의 단점이 뭐야라고 했을 때는 뭐 한참 생각해야 될 정도로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의견, 단기적이든 중장기든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밈이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애플카 관련 이슈가 나오면 애플카 관련은 밈이고 벤츠는 뭐 그냥 팩트죠. 네. 그러면 애플카 관련해서는 뭐 그래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 막 들썩들썩 거리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애플카 출시 일정은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10년? 전기차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난리였습니다. 10년 전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횡보하고 몇 년 떨어지고 하다가 한 2, 3년 전서부터 엄청나게 막 10배씩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사도 되거든요. 지연 앵커께서는 굉장히 어렸을 때였을 것 같은데 우리가 SK텔레콤 보면 예전에 통신사 하나밖에 없었을 때 SK텔레콤 네. 우리가 이제 핸드폰 때문에 SK텔레콤이 지금 이제 분할해 갖고 그런 거 좀 몇 백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타이트하게 올랐던 때가 언제냐면 전 국민이 핸드폰을 다 갖고 다녔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나왔을 때 미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애플카가 나와서 시장에서 막 애플카가 테슬라를 막 추격을 하고 막 뭐 실적이 뭐 판매돼서 역전하고 그때 주식 사도 사실 천이 안 넣거든요. 그때 제일 잘 올라요. 네. 그러니까 미리 샀다가 애플카 언제 나오나 뭐 이런 거 막 모니터 뚫어지면서 막 레이저 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일단 저는 애플카 관련해서는 애플카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누가 생산을 하고 누가 부품을 내고 이거 나온 다음에 사도 전혀 늦지 않다.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애플카에 대한 박근호 매니저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9%, 2% 가까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위메이드 주주들과 위믹스 투자자들이 제2의 카카오페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일까지 스탑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빠서는 아니고 네. 일단 내일 주가만 내일, 봤을 맞아요. 때는 살짝 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블록체인 게임의 어떤 플랫폼.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달러가 없으면 우리가 원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 100억 원을 싸들고 가도 원유를 안 주거든요. 뭐 조금 줄 수는 있긴 한데 위메이드가 꿈꾸는 게 이 위믹스를 게임계의 어떤 그 코인으로서 기축 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위믹스의 지금 최종 목표예요.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 게임 안에서. 그래서 일단 최근에 급락했던 이유는 사실 어떤 유튜브의 그 컨텐츠 하나로 촉발이 되긴 했었는데 위메이드가 이제 이 위믹스를 100억 개를, 10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한 70 몇 % 정도는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다. 야금야금 조금씩 팔았죠. 사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뭐 비덴트 쪽으로도 갔고요.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투자 금액이 8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위메이드가 작년 2분기 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현금이 한 500억이 조금 넘는데 그럼 나머지 300억 어디서 났냐? 은행에서 빌린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위맥스를 조금씩 팔면서 거기서 아마 재원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위맥스도 좋고 이 위메이드도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 2개가 있어요. 이제 개발자들은 진짜 뭐 이 기업을 뭐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기업인데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블록스. 요게 지금 시장에서 제가 뭐 차트 보기 뭐 그냥 제가 손으로 잠깐 그려보면 저점 잡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로블록스 주가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냥 판박이에요. 사실 위메이드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봐도 저는 뭐 틀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팔든 말든 위믹스 주가가 뭐 폭락을 하든 말든 상관없고 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어떤 이 유니티, 로블록스가 좀 반등이 나와야지 위메이드도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꾼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업인데 일단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잖아요. 네. 주가도 가상이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메이드 뭐 오늘 사서 내일 안 올라가면 걱정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위메이드의 큰 꿈을 한번 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씩 좀 모아보는 전략, 꼭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료 자체가. 그래서 올해 한 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비트코인도 엄청 떨어졌을 때 사면 이제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뭐 위메이드도 지금 아직은 하락의 어떤 구간이 조금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라 좀 약간 스탑을 이거 단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는 단기적으로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좀 반등하려면 네. 어떤 재료가 좀 필요할까요? 조정이라는 표현과 하락이라는 표현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사실 지금 뭐 하락 전환돼서 엄청 많이 떨어졌죠. 실질적으로는 조정이라는 표현 는 뭐 길게 봤을 땐 조정일 수도 있죠. 많이 네. 올라가면. 근데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게임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는 일도 틀리고 재료도 틀린데 바이오 올라가면 다른 뭐 대장주 올라가면 다른 바이오들이 다 올라. 상관도 없는 애들이. 근데 게임주도 사실 마찬가지였었어요. 뭐 재료는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메타버스, NFT. 사실 반등을 언제 줄까, 뭐 아니면 얼마만큼 올라갈까. 이거는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계산하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길게 봤을 때는 뭐 사실 아직도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도 큰 어떤 자리를 차고 있는 대마불사라고 해야 될까? 메타버스 NFT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러한 게임주들은 종목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시장의 시세를 맡겨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위메이드 뭘로 분석을 할 게 없거든요. 아예.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 그것만 좀 예상을 하면 되는데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현대제철 살펴보겠습니다. 2.56% 상승 마감했는데요. 포스코 호실적 발표 이후에 철강주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대제철도 호실적 기대감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식을 할 때 가장 답답한 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따라갈 때가 사실 제일 뭐 표현상 환장할 노릇이죠.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죠, 그때. 근데 일단 포스코는 제껴놓고 현대제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포스코는 이제 판재와 봉연강이 있습니다. 둘 다 엄청나게 좋아요. 판재 같은 경우는 강판, 선재를 이제 판재라고 하는데 강판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자동차에 현대제철이 주로 납품을 하는데 4년 만에 뭐 판매 단가를 올렸죠. 뭐 실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봉연강인데 봉연강은 뭐냐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파이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모나트 동그랗든 이제 안이 비어 있는 그걸 봉연강이라고 하는데 건축에 좀 많이 쓰입니다. 중국이 뭐 얼마 전에 뭐 헝다라든가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로 이제 건축 건설 경기가 굉장히 죽었기 때문에 중국이 철강을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이 좋을 수가 없는데 이 철강 제품 생산을 많이 좀 줄였기 때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게 현대제철인가요? 아까 봤던 그 하나생명은 거의 차트가 비슷한데 저점 자꾸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작년 4분기가 역사 최고치 어떤 뭐 어닝을 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주가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뭐 한순간에 뚫고 올라가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갈 길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철강 관련돼서 요즘에 TV나 뭐 유튜브나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큰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저점 잡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섹터는 뭐 확실하다. 하지만 1분기는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전년 대비해서 조금 안 좋을 것은 감안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철강주가. 올해 중국 철강 감산 계획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철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업종이 세 업종이 있어요. 이제 어떤 업종이냐면은 우리 지연 앵커께 그때 한번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 조선, 건설이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쇠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왠지 다 쇠일 것 같잖아요. 근데 건축이 철강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건축 경기가 중국이 이제 최근에 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 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얘기하지만 반대로 이것도 있다라고 다른 카드가 나오는 게 또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뭐 철강 가격 올라가면 포스코 현대제철도 좋지만 중국의 철강 생산을 다시 증가를 시키기 시작을 하면 철강 가격은 좀 약간 안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중국 철강 감산 계획 전망은 올해 이제 인프라 투자로 조금씩 바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고은 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9위에 위치한 롯데 관광개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8% 상승 마감했는데요. 리오프닝주가 오늘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았어요. 네. 잠깐일까요? 일시적인 걸까요? 내일은 고스탑? 오늘 바이오주가 다 안 좋았고 네. 이제 리오프닝, 카지노 뭐 다 좋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나온 뉴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올해 3월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오피셜 코멘트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 동반하라.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카지노 관련주들 뭐 굉장히 시장에서 좋았거든요. 바이오와 리오프닝은 반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인다. 이 법칙에서 움직였는데 사실 롯데 관광개발 뭐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뭐 적자긴 한데 매출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물론 기저효과긴 합니다만 매출은 엄청나게 몇십 배가 늘었죠. 그다음에 적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카지노주로 봐야 되냐 여행주로 봐야 되냐 그거는 뭐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 의견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무서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 관광개발 그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리오프닝 섹터가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실적이 지지부진했을 것 같은데 재무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롯데 관광개발 자체적으로요? 아니면 뭐 리오프닝 sek터 전반적으로. 일단 뭐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보면 LG생활건강 주가 혹시 엊그저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LG생활건강이 우리나라에서 최장기 성장하고 있는 기업 원탑인데 주가가 지금 1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다음에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엄밀히 말하면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지금 쓰고 싶은 두 글자가 있는데 쓰면 안 될 것 같고 네.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전부 도산을 하고 이제 사업을 접어버렸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둘만 살아남은 기업들이 다 뭐 독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 시장에서 좋게 보는 거거든요. 일단 주식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은데 못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치면 실적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 전보다도 더 주가가 높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뭐 이 어떤 기본적인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지 못하고 투자를 했을 때는
뭐 한두 번은 어떻게 우연히 소액이 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끝은 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오프닝 섹터들 뭐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조금 흔들려도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게 뭐 증자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뭐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을 리는 별로 없겠죠. 일단 재무적으로 좋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가치 분석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스탑 의견 주셨고요. 아까 전에 키워드 편의점이었던 BGF 리테일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내주셨을지 여기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가방 컴퍼니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볼까요? 네. 1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아까 그 단어가 좀 약간 틀렸던 것 같네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저도 저는 뭐 어디 보고 쓴 게 아니라 외워서 쓴 거고 뭐 알고 있는 거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점 일단 틀렸다라고 하면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신성 델타테크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뭐 LG화학과 같이 LG화학 쪽에 어떤 그 관련된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집에 세탁기 뭐 무선 LG에서 나온 무선 청소기 있잖아요. 네. 뭐 신성 델타테크에서 만들고 드럼 세탁기나 이런 세탁기 안에 통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 신성 델타테크에서 만드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뭐 LG화학과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LG화학보다 주가가 더 좋아요. 지금 현재 더 좋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여기 선이 이제 전 고점에다 선을 그어주신 것 같은데 매수가예요. 매수가가 여기시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매수를 하신 거구나. 위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전망. 일단 전 SK엔솔 관련돼서 1경 원의 그 자금이 몰렸다라는 점에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자금이 다시 나오면 뭐 다른 종목군도 좋긴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를 사셨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뭐 틀리진 않지만 전 소재 쪽으로 가시는 게 아주 난 앞으로 몇 년 뒤에 아주 그냥 집 밖에만 나가면 전기차가 다닐 걸 예상을 해. 그래서 2차 전지를 살 거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전 셀보다도 소재 쪽이 훨씬 더 좋은 지금은 굉장히 주가가 안 좋고 그런 류의 기업들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정리해드릴게요. 그냥 신성 델타테크 자체만 보고 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하지만 2차 전지를 보고 내가 사겠다. 그러면은 저는 장비도 아니고 셀도 아니고 무조건 소재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어떤 기업? 그거는 뭐 굉장히 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엽게 신성 델타테크 종목만으로 봤을 때는 고의견 홀딩하시라고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박근호 매니저님은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